이문 휴경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9,000세대가 넘어요. 동대문에 이렇게 많이 입주한다 그러면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SK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하고 어울려 본다 그러면 기회가 있고 실제로 분양권 가격이 눌려 있다. 광명 같은 경우도 광명 사거리역하고 철산역이 핵심인데요. 제가 볼 때 광명은 안양청 뷰보다는 역 주변이 오히려 좋다라고 봅니다. 방배동이라 그러면 방배역 주변이 핵심인데요. 그 주변에 보면 준신축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20억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수역 이런 쪽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후가 좀 튼튼해지고 있거든요.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같은 상황이 혹시 서울 부동산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주택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집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하락했을 때 또는 조정받을 때 이렇게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10% 정도는 최소 떨어진 금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나온 금매를 저희가 현장에서 거래를 해보면 계속 가격을 깎습니다. 매수자분이. 그런데도 매도자분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를 때는 여러분들 안 보고 이렇게 계약금을 넣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즉 내가 층이나 향 이렇게 좋은 매물을 선택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가격 깎는다 하는 순간 계좌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항상 가격이 오를 때 대부분 사시거든요. 특히나 제일 많이 사시는 게 언제냐? 2021년도에 제일 많이 샀어요. 저희도 이제 매출이 많이 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꼭대기 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주식도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정말 피가 툭툭 흐를 때 정말 칼날을 잡는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식에서도. 이제 그럴 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일단 조정을 좀 또 받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대출 규제라든지 또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설원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가보시더라도 뭐 금매 같은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가보시면 금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봅니다. 갈아타기의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갈아타기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근데 안타깝지만 올 초가 갈아타기 제일 좋은 시기였고요. 그때 갈아타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보다 갈아타기 수요가 저희가 많았습니다. 뭐 계약도 많고 상담도 많았었는데요. 아마 올 초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분이 집을 사기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고 상담해 보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러면 유튜브 보니까 다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좀 활동하시면 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장 같은 거 다니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안타깝게 앉으셔가지고 계속 유튜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갈아타기 하시기에 아주 좋은 여건에서, 왜냐하면 주거선호 지역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대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 떨어져도 주거선호 지역은 뭐 5억씩 6억씩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1, 2억밖에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탔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이익을 보는 거였는데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주거선호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더라도 좀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저는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디가 더 오를 거냐를 좀 생각해 보시면 뒤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겠지만 저는 이제 기준 자체가 거의 20억 국평 기준으로 30평대 기준으로 20억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키 맞추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갭을 메우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아마 정부도 비슷할 거고요. 나중에 또 뭐 어차피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야당이기 때문에 이게 변하기가 힘들 거예요. 한 5, 6년 동안. 그렇다 그러면 계속 규제가 나올 겁니다. 조금씩 오르면. 그러면 어디만 계속 오르느냐 그러면 오르는 데만 계속 오랐다가
노동왕으로 지금 그죠? 뭔가 좋은 분위기가 가야 되는데 딱 끊기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정부가 사실은 이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거선호 지역으로 손해보면서 그냥 가시더라도 지금은 가시는 게 좋지 않느냐. 자금이 없는데 월세를 사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좀 두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갈아타기가. 뭐 이를테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마포로 들어온다 그러면 두 단계잖아요. 서울 외곽에 일단 들어오셨다가 그다음에 마용성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최근에 가끔 있습니다. 내가 전세 사는 것까지 다 뽑아가지고 두 단계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두 단계 갈아타기 하시는 게 저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기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오르나이만 계속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하는 지역은 앞으로 오를 여력이 없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더 구매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시장은 저평가란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동산 어플 같은 걸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아마 어플 보시면 그 단지를 보고 있는 분이 몇백 명 되십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저평가고 뭐가 있고요. 이게 딱 그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평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먼저 오르는 아파트나 단지나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마용성은 너무 알려졌습니다. 용산은 이미 그 송파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마용성에 넣으면 안 되고요. 마포하고 성동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데가 동작, 강동, 광진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한 20억 이렇게 넘어가지고 좋은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동작, 광진, 강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시면 아마 지금 한 4%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그 서초나 성동 이런 데는 지금 아마 7, 8%씩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미리 그죠 사두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이제 그 너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역들이 한 20억씩 되고 이러기 때문에 뭐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지방에 가서 공시가 1억 아파트들 막 몇 채씩 사고 이러는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면 되게 힘들어지실 거예요. 한 5년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나오고 계속 규제가 나오고 한 마용성 가면 규제가 나올 거예요. 또 마용성 가면 규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디만 계속 오르고 그런 지역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또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예전에는 상승률이 비슷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느냐? 20억이 10% 오르는 거하고 5억이 10% 오르는 거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과 수도권이 벌어지는 게 많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승률 자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나 단지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직장도 이제 경기도에 있다. 뭐 직종은 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가장 그 핫한 지역이라는 게 과천이나 아니면 판교입니다.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20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그 서울만큼 지역을 선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판교와 과천에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최근에 규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판교는 이제 뭐 분당은 조금 특이하게 지금 일기 신도시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분당으로 갔다가 용인 수지로 갔다가 그죠? 그래서 신분당선 이 라인 쪽으로 해서 동탄까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도 의왕에서 그죠 평촌 그다음에 이제 안양의 다른 지역들 그다음 삼본 그런 데까지 이렇게 흐르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미리 이제 앞서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 게 분양권을 좀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분양권은 새 아파트가 되기
직전에 있는 그죠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입주가 많은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지만 거의 서울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권이 일단 그 입주 물량이 많고요. 그건 이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게 12,000세대가 쏟아지는데요. 사실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도 2,600세대가 넘고요. 그다음 그 바로 옆에 보면 조금 있으면 아마 분양할 겁니다. 잠실 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미성크로바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도 2,800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데다 합쳐보면 한 17,000세대가 1년 안에 모두 다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올 거예요. 금매 같은 게. 최근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 금매가 조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한 10% 정도 이렇게 떨어진 금액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데들이 조금 자금 여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문 휴경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단지가 아마 내년에 다 입주를 할 거예요. 근데 입주하는 양이 많습니다. 9,0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동대문 지역일 건데요. 동대문에 이렇게 많이 입주한다 그러면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입주해 있는 SK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하고 어울려 본다 그러면 기회가 있고 실제로 분양권 가격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그 눌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뭐 또 권해드릴 수 있는데 광명입니다. 광명은 입주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광명이 국평이 한 15억까지 갔었거든요. 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번호를 쓰고 있는 지역은 다 괜찮죠. 그래서 뭐 아주 괜찮은 지역인데요. 지금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도 광명 사거리역하고 철산역이 핵심인데요. 요 주변에 지금 입주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역에서 조금 멀거든요. 그래서 역 가까운 쪽을 잘 고르시면, 물론 안양천 뷰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광명은 안양천 뷰보다는 역 주변이 오히려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지역이 있는데요.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이 이제 요거는 조금 늦어요. 2026년하고 27년 정도에 이제 입주가 아마 마무리될 건데요. 방배동이 예전에 이제 서초구가 강남에서 분리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앞서방이라 그래가지고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 여기가 굉장히 주거 선호 지역이었는데요. 방배동이 원래 연립이나 빌라 위주로 개발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눌려 있었는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30평대가 신축도 20억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20억 후반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 DH 방배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되면 평당 1억은 훌쩍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그게 방배동이라 그러면 사실은 방배역 주변이 핵심인데요. 서리풀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보면 준신축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20억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괜찮습니다. 아마 가격을 끌어올릴 거예요. 신축들이. 근데 그 신축 입주하는 양이 1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강남에서 입주하는 양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방배동이 강만 안 보이다 뿐이지 괜찮습니다. 동네가. 우리가 방배동이 이제 반포동 옆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뒤입니다. 뒤. 그죠? 그래서 직선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거고요. 최근에 이수역 이런 쪽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후가 좀 튼튼해지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뭐 흑석이라든지 이수 쪽이 사실은 반포나 이제 방배의 배후입니다. 그래서 배후가 튼튼해지는 데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좀 고려해 본다 그러면 방배동도 주거선호 지역이니까요. 당연히 강남 쪽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2026년이나 27년 쪽 때 되면 좋은 이제 매물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재건축은 주거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신고가가 앞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형 평형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왜 대형 평형이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지? 그게 이제 압구정동도 그렇고 최근에 여의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형 평형밖에 매물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원래 중소형 평형이 굉장히 가성비가 있거든요. 재건축 투자하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없습니다. 여의도는 특히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 150제곱미터 이상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빠르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매물이 없어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좀 대형 평수 같은 것들 좀 매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좀 완전 초기는 아닌 좀 진행된 재개발은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특히나 저는 조합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초기 단계니까요. 사업 시행인가 받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다 괜찮습니다. 사업 시행인가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 곧 이제 관리처분인가 나고요. 이주하고 철거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그 기간 또 깁니다. 나가라 그래도 빨리 안 나가고요. 하여튼 또 그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많이 길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왜 신축 아파트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얼죽신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야 위치가 뭐 좌우하는 거지 신축이 이렇냐 그렇지만 신축이 제일 많은 데는 오히려 서울 외곽이고 지방이잖아요.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울에 좋은 데인데 신축으로 바뀐 데 그죠? 이런 데들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지역이라는 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축으로 바뀔 수 있는데 아주 얼마 안 남은 데들 그죠? 이런 데들은 뭐 사셔도 되는데 매물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그 조합 설립하고 나면 팔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조합은 지위 강도가 금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되겠죠. 예. 그럼 사업 시행 인가 직전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조합 설립 때까지 말씀하실 건데 최근에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요. 예, 사업 시행인가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게 투자하실 때 뭐 저 말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조합에 꼭 방문해 보시거나 전화를 걸어 보셔야 돼요. 그죠? 그 중개사분한테 전화를 하면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매물 팔아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데 가셔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병원 가시더라도 본인이 몸에 별로 안 좋고 그죠? 좀 심각한 병이다 그러면 세컨드 오피니언이라 그래서 다른 병원 또 가보셔야 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핵심이 어디입니까?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에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뭐 사업 시행인가 직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리고 변수가 없으면 이를테면 뭐 소송이 걸려 있고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뭐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꼭 크로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예, 이야기시네요. 맞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 투자로 들어가면 정말 좋을 그런 단지가 있다면 좀 추천 가능하실까요?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거기 예. 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셔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 그러면 이제 분양권을 이제 사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입주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그게 이제 거의 한 2년 지나야 나올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권도 최근에는 중과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년 지나셔야지 아마 일반 과세 될 거예요. 그래도 뭐 많이 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가보시면 손피라 그래가지고 뭐 네가 세금 다 내라 이러는 데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분담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될 건데요. 어쨌든 입주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가 많이 되는 지역 앞에서 제가 몇 개 설명드렸는데요. 다른 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던 이제 주거선호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뭐 이런 데들도 좋고요. 뭐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20평대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네.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뭐 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20평대는 방 3개, 화장실 2개고 뭐 애도 안 놓으실 건데 계속 좁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애도 안 놓을 건데 뭐 20평이 좁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국 분들이 좀 큰 걸 좋아하시긴 해요. 네. 저도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가격하고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죠. 단위당 가격을 보시면 20평대가 제일 높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단지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최근에 제가 리센츠를 봤는데 20평대는 거의 22억 뭐 이렇게 가더라고. 24평인데 30평대는 아직 20억 후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34평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평당 가격이 제일 높은 거는 20평대예요. 그래서 내가 뭐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보겠다 그러면 20평대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애도 안 놓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20평대도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큽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20평대 효과가 있고요. 아니면 초소형이나 대형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은 뭐 강남에 사시려면 반포동 한 100억 주셔야 될 건데요. 어쨌든 대형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안 지어서 그래요. 예, 초소형도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상 보면 지금 제가 초소형이라는 거는 리센츠 같은 데도 보면 14평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건 방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방 2개 있는 리센츠의 그 12평인가 14평 그것도 거의 평당 1억 정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가격에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데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수요 확장성이 더 크거든요. 신혼부부들까지 그런 거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아주 좋고요. 일본에서는 컴팩트 맨션이라고 그럽니다. 전용 30에서 50제곱미터. 4구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예, 어떤 재건축 아파트는 4구인데 방 3개까지 뽑은 데도 봤어요. 화장실 2개 이렇게 뽑은 데도 봤는데요. 물론 이제 그 화장실을 보면 어떤 데는 이제 그 변기만 있고 하나는 이제 그죠? 예, 샤워 시설만 있고 뭐 이렇게 뽑긴 했는데 그게 일본식입니다. 예, 일본에 가면 대부분 화장실하고 이제 샤워실하고 따로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기 때문에 초소형 저는 괜찮다라고 하고요. 지방에 가서 초소형 사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격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평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런 데 하시면 안 되고 평당 가격이 높은 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대형 사시면 좋습니다. 예, 대형은 50평 이상을 우리가 대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의 없어요. 신축은. 제가 말씀드린 게 신축입니다. 예, 신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베일리도 보시면 대형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뭐 에테르는 청담이라든지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도 100평이면 200억 해요. 이미 그 평당 2억을 넘었어요. 왜 그러냐? 신축 대형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축 대형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서울에. 우리가 반포동만 하더라도 반포자이나 레미안 STG가 있는데요. 퍼스티지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펜트하우스가 아니고요. 그 70평, 80평이 300세대, 200세대씩 막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도 이제 거의 이제 구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입주가 아마 2008년, 2009년 이 시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신 자상가분들이 옮기시려고 하는데 옮길 데가 원베일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평형도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이게 부동산을 뭐 요즘은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가격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방법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또 뭐 욕을 하시겠지만 좋은 거 사시면 됩니다. 좋은 거 사시면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젠 이제 30평형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20억이니까요. 좀 안타깝긴 한데요. 좋은 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상위 10%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상위 1%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요. 그리고 상위 0.1%는 여러분이 아마 상상을 초월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벤처기업 분들 만나러 가보면 30대인데 몇천억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뭐 코인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그리고 그냥 뭐 기업을 물려받으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강남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잖아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상위 1%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PIR이라는 그 지표가 있는데요. 소득을 얼마만큼 모아야지 이 아파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매번 이제 폭락하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면 강남 아파트 살려면 뭐 30년이 걸린다, 50년이 걸린다. 평균 소득으로 가진 분이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비현실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PIR이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즉 한 3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5, 6억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이제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KB라든지 아니면 하나은행 이런 데서 보면 그 자산가 분들을 그 해서 이제 보고서가 매년 나오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산가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늡니다. 1년에.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GDP라든지 이런 거 느는 거는 1,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죠? 그거의 한 5배 정도씩 자산가 분들이 많이 늡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20억 아파트 10%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빨리빨리 자산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아파트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 제 지인분이신데요. 의사분이에요. 근데 강남에 이제 그 대치동의 미도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아파트가 50평이 많이 갔을 때는 한 30억까지 갔는데요. 2007년도에. 그걸 팔고 안 샀어요. 집을. 안 사고 이제 제가 그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했었어요. 가격이. 예, 그래서 빨리 사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사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못 샀어요. 못 사는 거예요. 왜?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아타기라는 거는 내 거를 팔자마자 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셔야지 손해를 안 봅니다. 뭐 이를테면 해외에 이제 근무하신다고 집을 팔고 나간 분들이 돌아오면 전세 살기도 힘들 정도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저는 계속 그럴 거라고 봐요. 서울은.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서울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아타기 하시더라도 좋은 데로 가시고, 그죠? 예, 갈아타기 하고 팔면 무조건 사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제가 뭐 강의하고 이러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요. 20억 아파트가 기준인데요.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될 거예요. 즉 지방도 20억 가까운 아파트만 서울만큼 가격이 오를 거고요. 나머지는 가격 이제 오르는 수준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즉 뭐냐 그러면 지방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점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동만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운대 이러면 좌동, 우동, 중동 이렇게 있거든요. 되게 이제 성의 없이 그 동을 지어놨어요. 좌측에 있으면 좌동이고요. 우측에 있으면 우동이에요. 근데 우동이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동만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방은 동 기준으로 가셔야 되고요. 경기는 선이에요. 선.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GTX 라인, 반도체 라인 이렇게 해서 라인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뭐 신분당선 라인 주변에 그죠 투자하신다.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머지 지역들은 상승률이 낮을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서울은 이제 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남 상구도 있고 용산도 있고 뭐 광진, 동작, 뭐 강동, 마포, 성동 뭐 이런 지역들이 다 국평 기준으로 20억을 넘었던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넓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그냥 사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특히나 경기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1억이 있다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1억은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요인입니다. 아까 이제는 1억으로 물론 이제 갭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금액이실 건데요. 갭으로 투자하시더라도 10억은 아니실 거고요. 5억에 가까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오를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한 3억 정도 하시면 최근에 이제 신축 중에도 보면 저 관악 쪽에 이제 관악구가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망설여지시는 지역이긴 한데요. 그래도 강남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에 좀 가까우면서 가성비가 있는 지역들은 또 MZ세대들이 또 좋아하시거든요. 거기 또 우리나라 가장 좋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뭐 서울대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관악 쪽에 이제 언덕 쪽에 거기가 언덕이 많습니다. 언덕이 많은데 거기 이제 신축 아파트가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억 정도대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7호선 쪽에 보면 보라매 역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에 보면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게 한 3억
정도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도 나쁘지 않고요. 예, 그다음 동대문 쪽에도 보시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조금 최근에 입주한 이제 신축 같은 경우도 예,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 뭐 서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지역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신축을 말씀드리는데요. 뭐 어떤 분은 신축 뭐 그게 위치도 안 좋고 신축은 또 나중에 구축된다 그러는데요. 구축은 이제 더 구축될 거예요. 잘 아셔야 되는 게. 예, 그거는 이제 전혀 사람들이 관심 없을 거예요. 20년 지나고 이러면 애매합니다. 예, 부동산이 그죠. 아니 30년이 지나면 뭐 재건축 이슈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쳐다볼 수 있는데요. 구축 20 넘어가고 이러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신축을 제가 하시라는 거고요. 앞으로 신축은 보통 이제 신축이 5년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젊은 분들이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준신축이 1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돼도 깨끗합니다. 준신축이란 게 좀 15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지지 않을까. 원체 이제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길어질 거기 때문에 신축 쪽을 좀 한 10년 정도 되는 아파트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들어갈 때 한번 정말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시면 10년 사시는데 크게 지장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10년 정도세요. 집을 이제 보유하셨다가 파시는 게. 그러니까 뭐 20년 되기 전에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잘 파시려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예전하고 다른 거래를 해보면 예전하고 다른 추세가 뭐냐 그러면 리모델링 된 아파트하고 아닌 아파트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내가 뭐 1억이나 2억을 주고 그죠? 이렇게 아파트를 싹 고치더라도 그게 가격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네. 예. 그게 뭐 너 취향대로 바꾼 걸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아파트는 들어갈 때도 확 고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게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그걸 고치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거주하면서 인테리어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부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내놓는데 그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예, 그것도 힘드는데 완전 고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거의 한 2달 정도가 사실은 전면으로 한다고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아파트와 아닌 아파트는 지금은 가격 차가 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빨리 팔립니다. 인테리어 한 집이 일단 젊은 분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한 10년이나 15년 된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물어봐요. 예, 매수자분이 그 아파트 인테리어 했나요? 깨끗하나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인테리어 했습니다. 깨끗합니다.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아파트는 무조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황금성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황금성이 좋으면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만드시려면 10년에 한 번 정도는 정 안 되면 뭐 최근에는 셀프 인테리어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배라든지 그죠? 이런 거라도 좀 하시고 가구 바꾸고 그죠? 이런 거라도 하셔야지 오셔가지고 볼 때 그죠?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집과 안 하는 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게 직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테리어는 안 하더라도 그죠? 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완전히 새 집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